피로연 중 갑자기 난입한 채권자가 마이크를 잡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 결혼 멈추세요. 신부 아버지가 사기 전과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하객들 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태수는 가짜 투자 회사로 수십 명을 속인 사기꾼입니다. 30년 숨겨온 치부가 딸의 결혼식에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절망 미정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지수의 결혼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전 남편. 그런데 왜 하필 딸의 결혼식에 나타났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6시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상가 건물에 위치한 미정 미용실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미정은 어제 밤늦게 준비해둔 웨딩샵 전단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열었는데 40대 후반 단골 손님이 결혼식 전 마지막 헤어케어를 받기로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 안은 이른 아침의 고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드라이어, 고데기, 각종 헤어 제품들을 하나씩 점검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는 각종 헤어스타일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딸 지수의 어릴 적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예쁘게 단장하고 갈 수 있겠어요. 오전 7시에 도착한 단골 손님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마지막 스타일링을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이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저도 곧 딸 결혼식이거든요. 어머, 그래요? 딸분이 몇 살이세요?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어봤습니다. 28이에요. 이번 주말에 결혼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아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바쁘시겠어요. 혼자 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겠어요. 손님이 나간 후 미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7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에 새겨진 주름은 지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8배 이혼한 후 거의 30년을 홀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 끝났어요. 너무 예뻐요. 엄마도 오늘 한복 가져오는 거 맞죠? 미정은 답장을 보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지수 정말 예쁘게 컸구나. 미용실 한쪽 벽면에는 지수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유치원 입학식 사진 속 지수는 분홍색 가방을 메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는 달리기를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 중학교 졸업식에서는 조금 어른스러워진 표정, 대학교 입학식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마다 미정과 지수 단둘이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미정은 때로는 아버지 역할도 때로는 어머니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지수가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올 때마다 미정의 가슴은 아렸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거야 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예비 신랑 민혁도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의 성격도 온화해서 지수와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지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오전 중 미정은 결혼식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복집에서 연락이 와서 최종 수선이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웨딩홀에는 리허설 시간을 재확인했습니다. 축가를 부를 지수의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미용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정 씨, 딸 결혼식이 이번 주말이라며? 정말 축하해요. 옆 가게 사장님이 들러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해지시겠어요. 그러게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를 받으며 미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가까이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어쩌면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가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웨딩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온 지수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민혁 오빠랑 결혼한다는 게. 지수는 어린아이처럼 방글방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제일 예쁠 거야.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이제 지수도 시집을 가면 자신 곁을 떠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딸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 없이 저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수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걸. 고마운 건 엄마야. 밤이 깊어가자 미정은 결혼식 준비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한복, 구두,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지수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정도 이제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지수만 행복하면 됐다. 그 사람은 이미 과거일 뿐이야. 길고 험했던 터널을 지나 드디어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꽃길이겠지. 결혼식 당일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미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소파에 가지런히 놓인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가 어우러진 한복은 지수가 직접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색깔이 엄마한테 제일 잘 어울려요. 지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한복을 살며시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다려온 이날, 딸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켜보는 날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미정은 정성스럽게 기초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써서 파운데이션을 발랐고 아이섀도우와 립스틱도 한복 색깔에 맞춰 은은한 톤으로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정은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9시 미정은 미용실에서 단골 손님인 영숙의 도움을 받아 머리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미정 씨 오늘 정말 달라 보이세요. 뭔가 기품이 흘러넘쳐요. 영숙이 미정의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머리핀과 꽃 장식으로 마무리한 헤어스타일이 완성되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우아하고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 정말 신부 어머니 같으세요. 지수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영숙의 칭찬에 미정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복을 입는 과정도 신중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둘러매는 하나하나의 동작이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놀이개를 달고 버선을 신으니 완벽한 신부 어머니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전 11시 미정은 택시를 타고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벅찬 감동도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웨딩홀에 도착한 미정은 분주한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웨딩 플래너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플로리스트가 꽃꽂이를 다듬고 음향 관계자들이 마이크와 스피커를 테스트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아치가 세워져 있었고 양쪽에는 키 큰 촛대가 우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신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웨딩 플래너가 미정을 신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정은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수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레이스와 비즈가 섬세하게 장식된 드레스가 지수의 하얀 피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엄마, 지수가 환한 미소로 미정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우리 지수 정말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부야. 미정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0년을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수의 화장을 마지막으로 터치업하는 동안 미정은 딸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 긴장돼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수가 제일 예쁘니까 당당하게 해. 민혁이도 지수만 보고 있을 거야. 오후 1시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웨딩홀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웨딩홀 입구에서 지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수 어머님이시죠? 지수가 항상 엄마 자랑을 했어요. 어머님 정말 젊으세요. 지수랑 자매 같아요. 젊은 하객들의 인사를 받으며 미정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미정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돈댁,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수가 참 예쁘게 컸더라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민혁이도 정말 착하고 성실하던데요. 우리 지수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미정의 미용실 단골 손님들도 하나씩 도착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축하해요. 오늘 얼마나 기쁘세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지수 정말 예쁘게 커서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이웃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지자 미정은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웨딩홀이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의 대학교 친구들, 회사 동료들, 민혁의 가족과 친지들까지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웨딩홀은 축복의 분위기로 따뜻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급하게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확인해 보실 게 있어서요. 네, 무슨 일이세요? 미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봤습니다. 하객 명단에 없는 분이 입구에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요.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중년 남자분인데 신부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들어오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정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습니다. 심장이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치던 지수도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하객 명단에 없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휠체어를 탄 남자래. 지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본 지수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30년 가까이 소식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늘 하필 지수의 결혼식 날 나타날 리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혼란을 감추려 애쓰며 웨딩 플래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지수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엄마,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야, 지수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너는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웨딩홀 복도를 걸으며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에 만나 결혼했던 그 사람, 지수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실패와 도박으로 가정을 버린 그 사람, 이혼 후 한 번도 딸을 찾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웨딩홀 로비에 도착한 미정은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휠체어에 앉은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객 명단에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발 딸 결혼식만은 보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미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기억나는 목소리였습니다. 휠체어의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세월의 무게로 많이 늙고 야윈 얼굴이지만 분명 20살 때 사랑했던 그 사람 윤태수였습니다. 미정은 가까스로 다리에 힘을 주며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도 미정을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를 조작해 그녀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아. 태수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미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딸, 우리 지수 결혼식만은 보고 싶었어.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이들의 대화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태수를 로비 한쪽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소식도 없더니 하필 오늘 나타나서. 미정아, 나 많이 아파.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용기가 없었어. 너희들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죽기 전에 딸만은 한 번 보고 싶었어. 미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연민, 원망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당신이 아프든 말든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수는 당신 없이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때 지수가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불안한 얼굴로 걸어오는 딸을 본 미정은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왜 나왔어? 들어가 있으라고 했잖아. 지수는 어머니와 태수를 번갈아 보며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어?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수는 충격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이렇게라도 너를 볼 수 있어서. 너 정말 예쁘게 컸구나.
태수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객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그런데 왜 휠체어를? 신부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네요. 웨딩홀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보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수야, 이분이 누구시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문이 막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아버지 윤태수입니다. 태수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그런데 지수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미정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갑자기 오셔서 저희도 놀랐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결혼식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태수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지만 막상 만나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왜 이제야 오셨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버리고 떠난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어.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어. 웨딩 플래너가 급히 다가와 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식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수의 가장 중요한 날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태수 씨, 식이 시작되면 조용히 맨 뒤쪽에 앉아 계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정말 고마워. 지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본 후 신부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웨딩홀의 조명이 은은하게 밝혀지며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기립하여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태수는 약속대로 맨 뒤쪽 구석 자리에 휠체어를 세우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죄책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미정이 지수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습니다. 본래는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었지만 30년 가까이 미정이 그 자리를 대신해 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딸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단 앞에서 민혁이 환한 미소로 지수를 맞이했습니다. 미정은 지수의 손을 민혁의 손에 맡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를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혁의 진심 어린 대답에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태수는 한순간도 지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반지를 끼워주고 서약을 읽고 키스를 나누는 모든 순간을 애타게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로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각 테이블을 돌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올 때마다 복잡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태수는 멀리서나마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해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 태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정도 자리를 뜨고 복도에서 태수를 마주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복도 한쪽 조용한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정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아픈 거예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췌장암 사기야.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어. 미정은 진단서를 받아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나 시한부야. 마지막으로 딸 결혼식만은 보고 싶었어. 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지수한테도 너한테도.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남편으로 돌아갈 용기가. 미정은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지수가 아빠 없다고 놀림받을 때, 혼자 아플 때, 밤늦게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 벌 때,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돈 때문에, 도박 때문에 정신을 잃었어.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너희들까지 위험해질까봐 도망쳤어. 변명일 뿐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때 복도 끝에서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딸을 본 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 나왔어?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지수는 태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아프세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리고 떠나서 미안해. 졸업식도 성인식도 모든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지수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으로 떨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아프다고 하세요? 제가 아빠를 그리워할 때는 어디 계셨어요?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모든 게 다 아빠 잘못이야. 하지만 한 번도,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어. 미정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수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태수에 대한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복도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피로 연장이 소란스러워서. 그는 지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지수야, 왜 울고 있니?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 아버지입니다. 태수가 인사했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아버지라니. 그럼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겁니까? 상황이 복잡해지자 미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갑자기 나타나서 모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비 시아버지는 미정과 지수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더욱 당황하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지수와 어머님께 많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혼주의 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수의 예비 시어머니도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피로연장은 점점 어수선해져 갔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던 중 웨딩홀 입구 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경비원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급히 달려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피로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인지 살펴봤습니다. 신랑 신부도 인사를 중단하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수, 윤태수 여기 있지? 그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태수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태수의 반응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채권자야. 내가 빚진 사람이야. 태수는 휠체어를 뒤로 빼며 숨으려 했지만 이미 그 남자가 태수를 발견한 후였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윤태수. 채권자는 태수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로 지나가며 테이블을 치워내고 의자를 밀치는 바람에 피로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억 원 어디 갔어? 이자까지 해서 지금 5억이야.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딸 결혼식이에요. 딸 결혼식이면 뭐 어쩌라고? 돈 갖고 결혼식해. 채권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시라며? 빚쟁이가 결혼식까지 따라왔네요. 어머, 5억이라니. 속삭임들이 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멍하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다니. 민혁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괜찮아, 지수야라고 위로했지만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장에서 이런 소란을. 그는 미정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사돈댁,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계셨습니까? 미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사기꾼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웨딩홀 무대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사회자가 막으려 했지만 밀려났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 멈추세요. 신부 아버지가 사기 전가자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채권자의 폭탄 선언에 홀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태수는 가짜 투자 회사를 만들어 수십 명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습니다. 지금도 도망 다니는 신세예요. 채권자의 말이 계속되자 하객들의 술렁임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딸의 결혼식에서 폭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채권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려는 이 결혼이 사기꾼의 딸과 순진한 청년의 결혼이라고요. 이런 결혼이 과연 올바른 겁니까? 채권자의 선동에 일부 하객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지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혁의 부모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런 집안과 혼인을 맺을 수는 없어.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결혼 계약서를 파기해야겠어. 미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수의 결혼식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애써 지켜온 평범한 삶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음향 장비를 끄려 했지만 채권자가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태수,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서 갈 각오해. 채권자의 협박에 홀 안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객들 중 일부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신부가 불쌍해. 어떻게 이런 일이. 웅성거림과 비난의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쓰러질 듯 했습니다. 병든 몸으로는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때문에. 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마침내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에 홀아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꿈꿔왔던 결혼식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지수를 위로하려 했지만 부모의 결정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미정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절망했습니다. 지수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웨딩홀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달한 웨딩홀에서 지수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소리를 냈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움직임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어딘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지수가 다가오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또렷했습니다. 채권자는 머뭇거리다가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잡고 홀 안을 둘러봤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또 어떤 이들은 실망한 듯한 모습으로 지수를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전체에 울려 퍼지자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모두들 신부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정은 딸이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는 긴장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민혁도 신부석에서 아내가 될 지수를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가 사실입니다. 지수의 말에 홀안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저와 어머니를 떠나셨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홀 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버지의 과거는 제 과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제가 저지른 잘못이 아닙니다. 지수의 말에 일부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지수가 미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나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혁 오빠를 만났습니다. 지수가 민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택입니다. 아버지의 과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만의 선택입니다. 홀 안의 분위기가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던 하객들도 지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선택으로 결혼합니다.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의 과거도, 누구의 실수도 제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지수의 선언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딸의 당당한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숨기려 했던 과거를 직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태수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고통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자신의 길을 말하는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떠나신 것도, 이런 빚까지 지시게 된 것도요.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딸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제 아버지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좋든 싫든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것, 아픈 몸을 이끌고 저를 보러 와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딸의 관용에 더욱 죄책감이 커졌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렸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분위기에 당황한 듯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채권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결혼식을 망치실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말에 채권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객들도 점차 지수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말이 맞아요. 결혼식을 망칠 권리는 없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지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수의 당당한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복잡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구나. 3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섰는데 어머니인 자신도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지수의 연설이 끝나자 홀 안이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하객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긴장하며 지켜봤습니다.
지수 양의 말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가문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호란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선언에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무리 지수 양이 훌륭하다 해도 이런 집안과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미정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민혁이 신랑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민혁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던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민혁아, 앉아라. 이건 어른들이 결정할 문제다. 예비 시아버지가 아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민혁이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는 민혁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은 지수와 함께 하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민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결혼하겠습니다. 어떤 과거도, 어떤 반대도 우리의 미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혁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민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사랑합니다. 지수의 인격을, 지수의 마음을, 지수라는 사람 전체를 사랑합니다. 지수 아버지의 과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는 지수입니다. 다른 누구의 과거도 지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민혁의 말에 지수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나서서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혁아,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너도 고생할 거야. 엄마,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지수와 함께 고생할 준비도 되어 있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차 다른 하객들도 동참했습니다. 멋있다, 민혁아. 진짜 사랑이네. 응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채권자는 이런 분위기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태수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슬그머니 다가가 그를 홀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태수는 휠체어에서 몸을 떨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민혁아.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혁이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수를 부탁합니다. 태수의 간절한 부탁에 민혁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지수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민혁의 말에 태수는 마지막 힘을 내어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이 흔들거렸지만 사위가 될 민혁에게 제대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몸은 그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민혁이 재빨리 태수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아버님, 무리하지 마세요. 태수는 민혁의 도움으로 간신히 균형을 잡고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 행복한 날을 이렇게 망쳐서.
태수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태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부녀의 포옹을 본 하객들은 감동받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정도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단호한 의지와 하객들의 분위기를 보며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혁이 정말 저 아이를 사랑하나 봐.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비 시아버지가 머뭇거렸습니다. 민혁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아이도 잘못한 게 없잖아.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시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홀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감동과 축복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신랑 신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지수의 손을 잡고 예비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수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민혁의 결연한 의지에 예비 시아버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해, 결혼해. 응원의 외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이상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의 한 작은 아파트 단지에는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작은 정원 앞에 지수와 민혁의 신혼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 빌라의 작은 마당에는 지수가 직접 심은 장미와 라벤더가 새순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집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수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태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 달 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수와 미정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서 계셨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신혼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이거 줄 게 있어서. 미정이 상자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아빠 유품이야. 지수는 상자를 받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수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지수는 많이 울었습니다. 원망스럽지만 동시에 그리웠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앉아 상자를 여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태수가 평생 간직했던 지수의 어릴 적 사진들과 성장 과정을 기록한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기사, 회사 입사 소식, 결혼 발표까지. 태수는 멀리서나마 딸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가 이런 걸 다 모아두고 계셨구나.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들 사이에는 태수가 직접 쓴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지수에게 보내지 못한 생일 편지, 졸업 축하 편지, 취업 축하 편지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결혼식 초대장이 있었습니다. 태수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지수와 민혁의 결혼식 초대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초대장 뒷면에는 태수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 행복을 지켜보며 떠날 수 있어서 고맙다. 아빠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비록 곁에 있지 못했지만 항상 너를 생각했어. 민혁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믿어. 아빠의 잘못을 용서해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딸아. 지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민혁은 아내와 장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지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민혁도 함께 태수의 유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지수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항상 지수 곁에 계셨던 것 같아요. 민혁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지수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태수는 결혼식 이후 병원에 입원해서도 계속 그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딸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편해지셨죠? 지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구나 싶어. 30년 가까이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미정에게도 이제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수가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고 태수와의 오랜 원망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미용실은 계속 하실 거죠? 민혁이 물었습니다. 당분간은 해야지. 그런데 요즘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워보고 싶어? 미정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들은 태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망스럽고 그리운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평안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사진을 거실 한쪽에 놓기로 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미정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지수와 민혁이 작은 정원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엄마, 여기 장미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지수가 새순이 돋은 장미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봄이 되니까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네. 미정은 딸과 사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이네. 미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는 떠났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민혁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혼생활을, 미정은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용실에 도착한 미정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친 것 같기도 하고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밝은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